이혼 후 3년 정도 거의 내가 아니었지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이제야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료하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아. 이걸 보는 우리 카페 회원들도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가서 사람을 만나길 바래.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는 법이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 길게 쓰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모자란 글솜씨. 지만 한번 써볼게. 두서 없어도 양해해줘. 나는 30대 중후반의 금융맨이야. 주식과 관련된 업종에 있어. 이 업종이 분석 리포트 쓸 땐 새벽까지 야근할 때도 허다하고 어떨 때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회사에 있는 경우도 태반이야. 와이프의 외도를 눈으로 목격하고 거의 울부짖듯이 왜 그랬냐고 따졌을 때 와이프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했었어. 그때는 도저히 이해를 못했지만 이혼 후 혼자 살면서 내 생활을 되돌아보니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게 직업 탓인 것 같기도 해. 와이프 외도가 거의 1년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도 이래. 치여 전혀 수상한 점을 눈치를 못 채다가 안방 침대에서 둘이 나뒹구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알게 될 정도로 나는 둔했어. 너무 두렵고 피꺼소시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트라우마라서 그 일을 이렇게 정면으로 회상하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요즘 만나는 천사 같은 그녀 덕에 하루하루 자신감을 찾은 덕인지 가능해지네. 뭐랄까 이제는 좀 덤덤해졌어. 마치 남일처럼. 물론 전 와이프와 상간남의 그 장면을 가끔 볼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피가 거꾸로 솟긴 하지만 확실히 무뎌졌어. 시간이 약이더라. 언제가는 야동 보듯이 보게 될 날이 올까? 3년 전 어느 봄날.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던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리포트 쓰다가 옆팀 팀원이랑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에서 잠이 들고 깼을 때가 새벽 6시경이었어. 와이프한테는 그날 집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해뒀는데 괜히 가서 잠 깨울까봐 가지 말까 하다가 눈이 말똥말똥하기도 하고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와이프도 깰 시간이 다 되었겠다 싶어서 을지로에서 택시 잡아 타고 1시간 거리의 집까지 가는 동안에도 와이프 놀래켜줄 생각에 장난기가 발동해서 실실 웃고 있었지. 집 조금 못 가서 내려 와이프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잘하는 카페에 들러서 2조각 테이크아웃해서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침 공기가 차서 그러려니 했지. 근데 집 도어락 비번을 누르는데 번호가 안 맞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 2번을 더해도 번호가 안 맞아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깨울까 하다가 아침잠 많은 와이프 깨우기 미안해서 어쩔까 하다가 와이프 차 닷지방에 있는 도어락 보조키가 생각이 나서 그 길로 지하 주차장에 가서 보조차 키로 와이프 차 문을 열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야. 뭐랄까?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야. 와이프는 비흡연이거든. 나도 비흡연자고. 그런데 분명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길래 누군가가 차에 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데 참 사람이 웃긴 게 뭔가 촉이 오고 쎄한 느낌이 들면 정말 그게 맞다는 거. 평소에는 볼 생각도 안 하는 불방 녹화 리스트가 갑자기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전날 영상부터 쭉 보니까 작업 복차림의 남자가 길에서 담배 피다가 와이프 차를 발견하고 담배를 털어 끄더니 차에 타는데 얼굴까지 생생히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지. 그 남자가 왠지 어디서 본 듯하게 나치 이거 기억을 더듬어 보니 1년도 더 전에 노트북이 고장나서 AS 센터를 가니까 메인보드 불량으로 수리비가 30만이라길래 좀 싸게 하려고 사설 수리센터를 알아봤는데 그때 그 수리센터의 기사였어. 얼굴이 꽤 핸섬해서 집사람이랑 농담으로 수리센터에 있기는 아까운데 나중에 탤런트 누구처럼 연예계 가는 거 아냐? 하며 농담했던 그 친구였어. 근데 그 친구가 왜? 하면서 다음 영상을 보니 기가 차더군. 타자마자 아내한테 반말로 배고픈데 밥부터 먹자고 하더니 곧 키스 소리가 들리더군. 그 순간 나는 얼어붙었지.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 어휴 담배 냄새. 담배 좀 끊으면 안 돼? 키스할 때마다 입에서 냄새나 그러자 그 남자는 낄낄대더니 그럼 키스 안 할게. 대신 딴 거 할게. 하더니 치마 속에 손 넣는 소리가 나더군. 이윽고 아내가 하지마. 운전하는데 집중한대 하는 대화가 들렸어. 둘의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 뭐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온몸이 얼어붙고 손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서 계속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었어.
밤 10시쯤 둘이 차에서 내려 아내가 앞장서고 남자가 뒤 따르는데 둘 다 같이 아파트로 들어가더군. 그때 나는 머릿속에 스친 생각이 지금 집에 둘이 같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금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쳐갔어. 다찌방에 있는 도어락 키를 들고 미친 듯이 뛰어 9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 심장 박동은 쿵쾅대며 뛰고 있었고 태어나 그리 뛴 적은 처음이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었지. 제발, 제발 같이 있지만 말아다오. 그러면 한 번의 일탈로 용서해주마. 제발 집안에 같이 있는 것만은 말아줘. 그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집안에까지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나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야. 제발, 여보 혼자 있어줘. 그러나 현실은 항상 바램보다 훨씬 잔혹한 법이야. 참고로 우리 아파트는 현관이 길고 좁아서 양옆에 붙박이 신발장이 있고 거실 입구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어서 사람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문을 늘 열어두는 편이야. 아까 내가 도어락 비번을 틀렸을 때 마냥 문이 열려 있었고 아내가 깨어 있었다면 아내가 알았을 텐데 별로 기척이 없는 걸로 보아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았어. 도어락 키를 하단부에 대니까 띠리링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 그리고 본능적으로 폰에 동영상 촬영을 켰어. 역시 거실로 들어가는 문이 닫혀 있었으나 남자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런 느낌 있잖아. 신발이야 신발장 안에 두면 그만이라는 느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 그저 내 소원은 그 집안에 아내 외에 아무도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리고 조용히 거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어. 안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그때 소리가 내 귓가를 파고들었어. 나는 최대한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용히 안방으로 다가갔어. 마침 안방문이 아주 약간 열려 있었고 손을 집어넣어 아주 조용히 문을 열며 폰을 든 손을 먼저 집어넣고 방 안의 장면을 촬영했어. 폰 속에 촬영되고 있는 그 장면이 내 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냥 얼어붙어 버렸어. 어찌 내가 그 장면을 잊을 수 있겠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라며 외치고 있었는데 그 순간을 무어라 설명하랴. 나는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앉아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촬영하면서도 그간 살아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신기한 체험을 하고 있었어. 내 아내를 처음 만난 날 죽도록 부끄러워하며 고백하던 순간, 프로포즈하던 순간, 신혼여행지에서의 너무나 행복했던 그 순간들, 코끼리를 탈 때 현지인이 풀로 접어준 메뚜기에 5만 원짜리 팁을 턱하니 주던 아내를 보며 놀라던 내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열심히 벌어 집장만 하면 바로 애기가 지자며 서로 힘내자며 으쌰으쌰하던 내 아내. 너무나 아름다웠고 자랑이었던 내 아내는 곧 유리조각상이 되어 공중에 떠 햇살을 반사하며 무지개빛으로 빛나더니 곧바로 땅으로 처박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그 순간 나는 그 짧은 순간의 환각에서 벗어났어. 그리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와 안방 방문 앞에 주저앉아 뺨으로 눈물이 줄줄 흐르며 끄끄거리다가 도대체 내가 내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집주인은 나인데 내가 왜 숨어서 지켜봐야 하는지 어이가 없었어. 슬픔이 지나가더니 이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 그리고 나는 폰을 든 채로 그대로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 시작했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러던 중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지 아내가 갑자기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나와 눈이 마주쳤어. 이윽고 깍 하며 외마디 비명을 아내가 질렀고 그제서야 나를 바라보더니 마치 염라대왕을 눈앞에서 목격한 듯 얼어버렸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지. 지옥문이 열리던 순간이었어. 그게 3년 전이야. 이제는 익숙해질 만큼 익숙해졌나 싶은데 아직도 힘드네. 특히 아침 이른 시간에 케이크 파는 집이 어딨냐고 지적들 하던데.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하던 카페도 있었고 우리 집 앞에도 있었어. 그 집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은 다른 가게로 바뀌었지만 치즈케이크 만나서 전 와이프랑 종종 사 먹기도 했었어. 그리고 왜 와이프 보조차 키를 내가 들고 다니냐는 댓글도 봤는데 내가 차가 없어. 와이프 명의로 된 차를 같이 써. 주로 와이프가 쓰고 내가 가끔 써. 나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차가 있었다면 와이프 외도를 발견한 날 아침에 내 차 끌고 왔겠지. 그 외 다른 주작 의심 댓글들도 있긴 하던데 맹세코 주작 아냐.
뭔가 기억의 오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 벌써 3년 전 일이야.